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는 계엄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제가 거기에다 이렇게 한 숟가락 얹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왜 분노를 금할 길이 없느냐? 노력을 안 합니다. 누가 노력을 안 하냐면 여러분들 그 계엄령 운운하고 앉아있는 김민석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김민석 그리고 또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당의 최고위원입니다. 정말 거대 야당의 지도부인데 이 계엄령을 얘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이 계엄령 여러분들 딱 얘기 듣자마자 문재인 때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기무사 계엄 문건 의혹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그때 문재인이가 얼마나 난리쳤습니까? 그때 임종석이가 얼마나 난리쳤습니까? 그때 문재인 청와대가 무슨 박근혜 정부 당시에 청와대 캐비넷을 열었더니 뭐 문건들이 쏟아져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맨날 브리핑 해대고 지네들이 뭔데 거기에 이런 것도 있고 이게 잘못됐고 이런 내용들은 정말 심각하고 위험하고 이런 소리를 하냐 그 말입니다. 뭐나 제대로 알고나 얘기를 하든가. 제가 그때 당시에 기사를 써서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얘기가 잠깐 딴데 새긴 합니다만 그때 당시에 이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 계엄 문건 의혹은 기존에 있던 위수령과 계엄령 관련 법령 규정들을 갖다가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여러분들 그 기무사 계엄 문건 문재인이 저 인도에 가서 전자결제로 수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수사를 지시해서 200명 넘는 사람들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거 다 무혐의 나왔습니다. 기소된 사람 한 2명인가 3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나중에 법정에서는 다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결국은 뭐냐? 아무것도 아니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썼던 기사와 똑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그 기사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런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이가 난리치고 임종석이가 난리치고 뭐 대단한 일이 된 것처럼 마치 박근혜 정부 당시에 군이 무슨 친위 쿠데타라도 이렇게 모의한 것처럼 우리 국민들을 상태로 무슨 상대로 총칼로 휘두르려고 했던 것처럼 양민 학살을 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몰아갔던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재미를 봤던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전례가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다. 정말 우리 국민들 상대로 정말 이 허위 사실로 선전선동을 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미 뻔히 알고 있는데 지금 2024년 그로부터 6년이 지났습니다만 지금 다시 그 캐캐묵은 아주 그 수준 낮은 저질 말 그대로 저질 이 음모론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정부를 위기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한 그런 여론의 관심을 갖다가 환기 또는 이렇게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노력을 하지 않는 모습이 참 한심하다. 두 번째, 정말 우리 국민을 알기를 뭘로 알고 있느냐. 정말 말 그대로 개 돼지로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은 국민의 대리입니다. 이재명이가 뭐라 합니까? 머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국민의 머슴입니다. 근데 이 국민의 머슴들이란 자들이 노력을 안 합니다. 뭐 일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 알기를 정말 개 돼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리고 또 이 법적인 내용도 제대로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엉터리 같은 음모론을 계속 피워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금할 길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김민석이가 뭔 얘기했는지 이제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김민석이가 뭐라 했냐면 차지철 수준, 차지철. 여러분들 박정희 대통령 말기에 경호실장이었지 않습니까? 청와대 경호실에서 마치 저 친위대를 갖다가 키우고 그 다음에 11.6대 경호실장인데 권총을 안 갖고 다니고 그 다음에 김재규가 총을 쏘니까 화장실로 도망가 버리고 그 차지철 수준의 야당 입틀막 국방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교체와 대통령의 뜬금없는 반국가 세력 발언으로 이어지는 최근 윤석열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정과 북풍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작전이라는 게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다. 여러분들 저는 여기서 이 얘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김민석이는 근거를 제시를 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김민석은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김민석이는 확신이라고 했는데 근거가 없는 건 뭡니까? 망상입니다. 망상.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김민석이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거대 야당의 정보력을 무시하지 말아라. 근거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했습니다만 근거가 있으면 내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왜냐? 전쟁도 없고 또는 전쟁이 준하는 그런 사면도 없고 또는 국가 비상사태도 아니고 그래서 뭐 이 공공의
사회 질서 유지 이런 걸 위해서 군이 나서야 될 필요도 없는 상황에서 군을 동원해서 계엄령을 선포한다? 여러분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말 그대로 뭐 이거 친위 쿠데타다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인가 그렇게 바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런 걸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하는 일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근거를 못 밝히냐 그 말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도 답답하고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한심하다 그 말입니다. 대체 뭔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지 알고나 입을 털고 있느냐 이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틀린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북한이 우리를 침공했을 때, 침략했을 때, 그럼 우리 사회에 반국가 세력들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세력들이 가만히 어디 땅속에 처박혀갖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준동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내부를 교란시킬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나도 당연한 소리에 왜 이렇게 화들짝 놀라고 왜 이렇게 반발하냐 그 말입니다. 저는 그게 더 웃긴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김병주란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 육군 대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 김병주란 자가 전당대회 때부터 계속 이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느니 어쩌니 저쩌니 이 충암고 출신으로 군 내를 인맥을 만들어 가지고 이 충암고 출신으로 해서 뭐 친위 쿠데타 계엄령을 선포해서 이 전국을 갖다가 확 뒤집어 엎으려고 하느니 윤석열 탄핵을 대비하는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느니 이런 냄새를 풍기고 있지 않습니까? 냄새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처참합니다. 여러분들 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이 예비역 육군 대장 이 사람이 바로 김병주인데 이런 자가 여러분들 육군 대장이었고 이런 자가 한미동맹의 한 축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었습니다. 정말 처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김민석, 김병주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입니다. 거대 정당의 지도부인데 그 수준이 이렇다 그 말입니다. 정말 이 자들이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얘기를 했다면 정말 한심하고 두 번째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면 정말 이 사람들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국민의 심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전에는 잘 모르셨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문재인 때 기무사 계엄 문건 의혹이 나왔을 때 그런 내용들을 많이 접하셔서 잘 아실 겁니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데 이 헌법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77조 1항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에 있습니다. 요새 뭐 고유 권한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말고는 없습니다. 헌법이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규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할 수 있지만 국회는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때는 대통령은 이걸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없다 그 말입니다. 뭐 요즘 뭐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법률안 내놓고 국회에서 가결시켜서 정부로 이송됐을 때 정부 국무회의에서 이걸 갖다가 제2 요구를 하면 이제 소위 거부권이라고 해서 다시 국회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 없습니다. 77조 5항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를 해제할 수도 있다도 아니고 해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회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하나만으로도 국회 제적의원의 과반수가 넘습니다. 근데 그 더불어민주당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재명이가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막강한 권한을 쥐게 되는 정말 이 국민의 각종 기본권이 침해되는 그리고 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약되는 이런 계엄령 이재명이 반기겠습니까? 안 반깁니다. 당연하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재명이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의 뜻에 반해서 우리는 윤석열의 계엄에 찬성한다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국당이나 이준석 당은 그러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는 더불어민주당만으로도 이미 요건이
충족되지만 조국 당, 이준석 당 하면 거의 뭐 국회 제적의원의 3분의 2 가까이가 이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은 이걸 거부할 권한이 없다 그 말입니다. 대통령이 이걸 거부하지 않습니까? 거부한다는 건 법적으로 없지만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서 이걸 갖다가 강압적으로 국회 권능 행사를 막지 않습니까? 국회 이런 요구를 거부하지 않습니까? 버틴다고 할 경우는 이건 국헌문란이 됩니다. 형법상의 국헌문란, 이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를 강압적으로 해서 못하게 막는 것, 이게 국헌문란이고 이거는 이제 내란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결국에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게 되기 때문에 뭡니까? 탄핵 소추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야당들은 윤석열 탄핵을 당연히 추동할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찬성할 사람들이 아마 대다수일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탄핵 이런 계엄 선포 이게 직후에 거의 1987년 6월과 같은 그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용납하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게 여러모로 보나 탄핵 계엄 선포가 있을 이유가 없고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할 이유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 탄핵당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한 나 하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한 계엄을 선포할 일이 없습니다. 북한이 실제로 침공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북한이 실제로 국지 도발을 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를 더불어민주당에서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런 소리를 근거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를 육군 대장 출신이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정말 안타깝고 정말 우리나라 수준이 처참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을 갖다가 뭐 같은 국민으로 보지 않는다. 그건 뭐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아니 최소한 이게 국민의힘 지지층은 저 사람들 말을 당연히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원체 항상 틀린 말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순간 벌써 저건 거짓말이다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뭐 약간 좀 다릅니다. 저 이재명이가 뭔 얘기하면 아주 그냥 절대적으로 맹종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김민석이나 김병주도 자기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김민석 말이 맞다. 김병주 말이 맞다. 윤석열은 위험하다. 윤석열은 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다. 계엄이 선포될 경우에는 우리의 자유가 침해되고 그다음에 이 야당의 정치적 자유가 제약되는데 이런 상황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뭉쳐야 된다. 똘똘 뭉쳐야 된다. 우리가 뭉쳐서 이재명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정말 무례한 겁니다. 그거 자기 당 지지층을 정말 개돼지로 보고 있는 겁니다. 국민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로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재명이가 정치인은 국민의 머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의 주인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머슴이 이 주인의 이 머리를 끄댕이를 잡고 꼭두각시처럼 움직이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더불어민주당에 별로 관심이 없을 테지만 혹시 제 영상을 지금 현재 보시는 분 중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점들을 정말 염두에 두고 이런 허황된 주장을 하는 이런 음모론을 계속 제기하는 자들에 대한 정말 엄중한 당의 징계를 요구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더불어민주당이 조금이라도 정상적인 정당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물론 여러분들 한참 시간이 걸릴 거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 인사들이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이 저렇게 건강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저렇게 음모론으로 그리고 또 이번이 처음이면 모르겠는데 이미 6년 전에 나왔던 거 6년 전에 시도했다가 정말 허탕친 거 정말 저들은 허위 선전을 했다. 이게 명백하게 드러난 그 사건을 다시 갖고 와서 또는 그걸 재탕하는 듯한 느낌으로 계엄령을 운운하고 앉아있으니 그게 어디에 먹히겠습니까? 정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노력을 하지 않는다. 정말 그 수준이 처참하다. 정말 헌법과 법률을 모른다. 헌법과 법률을 알면서도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한다면 이 자들은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허위사실을 유포한 그에 대한 책임을 정말 제대로 물어야 된다. 이런 자들을
당 지도부에 입성시킨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당원들은 정말 반성하고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해야 된다. 이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제가 뒤에는 다른 주제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